자, 오늘은 교류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은 자기장 속에 사각형 도선이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사각형 도선은 아마 이제 이렇게 놓여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처럼 놓여 있다면 단면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최대죠. 그래서 자기선속이 최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점점점 각도가 커짐에 따라 자기선속이 줄어들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사인의 형태로 변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럴 때 유도기전력은 뭐죠?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죠. 그래서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0이었다가 점점점 커졌다가 다시 0이 됐다 하는, 즉 미분입니다 라는 형태로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기전력은 0이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크기와 시시각각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 교류라고 합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류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사인이잖아요. 함수가 사인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이 V0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전압이 내내 V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평균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얼마가 되느냐? 루트 2분의 V0가 돼요. 그리고 전류도 똑같이, 그죠? 만약에 V0일 때 전압이 전류가 I0였다면, 그죠? 똑같이 전류도 얼마가 되느냐? 루트 2분의 I0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V0, I0일 때 전력을 P0라고 한다면 시료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두 개를 곱해주면 2분의 P0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료값은 뭐 별다른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교류기 때문에 크기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평균을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저항과 교류회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항과 교류회로. 자, 저항과 교류회로는, 교류회로에서 저항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압이 V0 사인 오메가 t가 들어왔을 때 저항의 전류는 뭐가 된다? 그냥 R분의 V0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슨 말이냐?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고요. 그래서 둘이 나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VR는 뭘로 구할 수 있다? I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일과 교류회로입니다. 실제로 코일의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을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순간과 전압의 최대값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실제 그래프를 봤을 때 V가 맥시멈인 이후로 2분의 파이 만큼 지났을 때 전류가 맥시멈이잖아요. 그래서 코일의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에 비해 2분의 파이만큼 빨라요. 2분의 파이 빠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일의 경우에는 유도 리액턴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리액턴스라는 건 뭐냐? 리액턴스라는 건 like, 그죠? react like resistance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eact like resistance. 뭔 말일까요? 정리하면? 그렇죠. 저항처럼 활동한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코일은 저항은 아니에요. 그냥 코일이죠. 하지만 교류의 경우에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코일이 유도기전력이 생길 거고, 그 유도기전력은 전류의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저항처럼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진동수가 커서 자꾸자꾸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면 코일의 저항 역할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 유도 리액턴스 일반적으로 XL이라고 쓰는데, 이 XL은 얼마가 되느냐? 2파이 FL이 됩니다. 이때 F는 진동수고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고, L은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라고 코일의 전기 용량, 코일의 유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FL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축전기와 교류회로입니다. 물리원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축전기의 경우에는 직류라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가서 쌓일 거고, 그렇죠? 반대편에 있는 전자들은 청력을 받아서 이동할 거고 플러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전하가 저장이 되느냐? 전원의 전압이 V일 때 축전기의 전압도 V가 될 때까지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교류의 경우는 어떠냐? 교류의 경우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플러스가 저장되고 마이너스가 저장이 돼요. 자, 그러다가 꽉 차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하지만 교류기 때문에 꽉 차기 전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면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전하가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교류에서는 저항 역할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 역할, 아까 저항 역할 뭐라 그랬죠? 리액턴스, 그쵸? 또 축전기에서도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용량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용량 리액턴스는 코일의 경우인 유도 리액턴스와 다르게 F에 반비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용량 리액턴스는 얼마냐? 2파이 FC분의 1이 됩니다. 똑같이 F는 진동수고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고요. C는 코일의 전기 용량입니다. 전기 용량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저장이 되는 동안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리고 꽉 차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달라요. 정확히 어떻게 다르냐? 이번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릅니다. 2분의 파이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분의 파이 빠르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죠. 용량 리액턴스는 2파이 LC 분의 1이다. 2파이 FC 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직렬회로입니다. 직렬회로. 자, 이제 LRC 직렬회로인데요. LRC 직렬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L은 2분의 파이만큼 빨라요. 빠르죠? 그리고 C는 2분의 파이만큼 느립니다. 파이만큼 빠르고 느려요. 뭐가? 전압이. 전류는 다 똑같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VR, VL, VC라고 하면 일단 VR은 얼마죠? I 곱하기 R이죠. 유사하게 VC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I 곱하기 X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VL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I 곱하기 XL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각각의 전압의 위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VR의 가운데라고 본다면 VL이 Y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VC가 마이너스 Y방향이 되면서 저 셋의 전압을 더하는 방법은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VL 빼기 VC와 VR을
제곱을 통해서 더해야만 합니다.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요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VL, VC, 남는 게 VL 빼기 VC, 그리고 VR 더하니까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요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전압 V가 되고요. 전체 전압 V가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VL이 I 곱하기 XL이죠. 그래서 I를 다 밖으로 끄집어낸다면 어떻게 되느냐? XL 빼기 XC의 제곱에 더하기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부분 XL 빼기 XC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을 뭐라고 부르느냐?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임피던스. 자, 그러면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임피던스가 언제 최소가 됩니까? XL과 XC가 같을 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아, 그때가 언제죠? XL은 2파이 FL, XC는 2파이 FC분의 1이죠. 정리하면 결국 F는 뭐가 된다?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이때 F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고유진동수 또는 공명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원에서 이미 구해봤었죠. 기억이 나나요? 그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파이 루트 LC분의 1일 때 뭐 어떻다,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봤었잖아요. 그때는 저항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의 경우에는 둘이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전자기 진동입니다. 별다르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에 축전기에 전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전기를 띄어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전류가 아마 이렇게 흐를 것 같네요. 자,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자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코일의 자기 에너지가 최대가 됐을 때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되나요? 축전기 쪽은 다시 완전 방전이 되죠. 그러다가 다시 반대로 전류가 흘러서 축전기에 저장이 되면서 코일에 전류가 0이 되겠죠. 꽉 차면 0이 될 거고요. 이렇게 축전기에서 코일로, 코일에서 축전기로 전류가 흐르면서, 그렇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전자기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독 전자기 진동이라고 부르느냐? 이쪽은 전기장, 이쪽은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기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의 CV 제곱이었죠. 2분의 1의 CV 제곱. 요걸 살짝 정리해서 2C분의 Q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일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의 LI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둘의 에너지의 합 2C분의 Q제곱 더하기 2C분의 Q제곱 더하기 2분의 1 LI 제곱이 뭐가 된다?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이 마치 뭐랑 비슷하냐? 이렇게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고 잡아당겨 놨을 때, 그렇죠? 어떻게 에너지 보존이 되죠?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전자기 진동은 전기유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 사이에 교환이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